저는 한국으로 시집온 가짜 신부였습니다. 다른 신부들과는 달랐죠. 제 결혼식에는 축하 꽃다발도 하객들의 박수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도장 몇 번의 사인 몇 줄로 끝난 혼인신고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결혼은 시작부터 거짓이었으니까요.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결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인생이란 참 이상하게도 가장 진실한 사랑을 찾게 된 것은 이 가짜 결혼 속에서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온 간호사가 한국의 시골 마을에서 찾은 진짜 사랑,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필리핀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선 모두가 제 이름을 불렀죠. 세실리아, 환자분 약 드릴 시간이에요. 세실리아, 잘했어. 매일 제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순간부터 달라졌어요.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국인이었죠. 때론 동남아 여자, 가끔은 너. 매일 밤 좁은 고시원에서 끝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간호사 자격증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루하루 비자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숨이 막혔죠. 불법 체류자가 된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이 떨렸어요. 세실리아 씨,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필리핀 친구가 알려준 브로커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돌아요. 계약 결혼이라고 들어봤어? 저는 처음엔 웃었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비자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결국 그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어요. 남자분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조건도 깔끔하고. 브로커의 말에 의심이 들었죠. 세상에 그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첫 만남 장소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 무서운 사람? 최악의 상상만 맴돌았죠. 카페 문을 열자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30 초반 정도. 옷차림도 단정했고요. 하지만 눈빛이 너무 차갑고 무표정해서 다리가 떨렸어요. 박재민입니다. 그의 첫인사는 냉랭했습니다. 악수도 없이, 미소도 없이. 딱딱한 목소리로 조건을 말하기 시작했죠. 1년만 함께 살면 됩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요. 월세는 제가 내고 식비는 반반. 결혼 목적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함이니 감정은 배제하길 바랍니다. 마치 사업 계약서를 읽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의 결혼인가요?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왜? 결혼이 필요하신가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재민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라고 짧게 답했죠. 더 묻지 말라는 듯한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돌아갈 곳도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제 꿈을 위해서라면 계약에 동의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감정 없는 얼굴로.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와 베개의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이제는 진짜 결혼도 아닌 계약으로 묶인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흰 원피스를 입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신부가 된 기분을 느끼고 싶었어요. 하지만 재민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청바지 차림이었죠. 제 마음을 알 리 없겠지만 조금은 서운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공무원의 기계적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축하는 무슨. 이건 축하받을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는 순간 엄마와 언니들이 환하게 웃으며 꽃을 던지던 상상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온 마을이 축제처럼 즐거워했을 텐데. 눈물이 맺혔지만 재빨리 닦았어요.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재민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어요. 굳이 필요할까요? 그의 대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이건 진짜 결혼이 아니니까. 사진이 필요 없겠죠. 버스를 타고 재민 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서울에서 1시간 넘게 떨어진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빌딩은 사라지고 논과 밭만 끝없이 펼쳐졌죠. 여기서 살게 되는 건가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네, 시내보다 집값이 싸서요. 재민 씨의 대답은 언제나 짧았어요. 집은 예상보다 깨끗했습니다. 작은 2층 집이었는데 아래층은 거실과 부엌, 위층에는 방이 2개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죠. 적어도 따로 방이 있으니까요. 당신 방은 이쪽입니다. 재민 씨가 안내했어요. 방은 깔끔했지만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고시원보다는 훨씬 넓었죠. 짐을 풀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어요. 비록 가짜지만요. 얼마나 이상한 상황인지. 웃음이 나왔다가 곧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플 정도였어요. 필리핀에선 항상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악, 거리의 소음이 가득했는데 여기선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식사. 어떻게 할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각자 해결하면 됩니다. 재민 씨는 냉장고를 열어 도시락을 꺼냈죠. 저도 가져온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진짜 부부라면 첫날 저녁을 이렇게 보낼까요? 이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놀랐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푸른 산과 작은 밭, 아침 안개가 자욱한 시골 마을.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새댁이여, 아침 먹었나?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알아봐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름은 아니었지만 새댁이라는 호칭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아직이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시며 손짓했어요. 이리 온나, 김치전 부쳤어. 할머니 집으로 들어가자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처음 맡는 김치 냄새였어요. 할머니가 건네주신 김치전을 한 입 베어 물었죠. 짭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생전 처음 맛보는 맛이었어요. 맛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못 본 척하시고 더 많이 담아주셨어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에서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이 결혼이 가짜라도 이곳에서의 제 삶은 진짜라는 것을. 어쩌면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일요일이라 재민 씨가 늦잠을 자는 줄 알았는데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내려가 보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재민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무표정한 얼굴과는 달리 요리할 때만큼은 진지했어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죠. 뭘 만드시는 거예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재민 씨는 살짝 놀란 듯 했어요. 아, 일어났어요? 된장찌개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갈색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재민 씨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더니 무언가 더 넣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넋을 잃고 쳐다봤어요. 손님이 오세요? 왜 갑자기 요리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니요. 일요일엔 항상 된장찌개를 끓여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라. 재민 씨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먹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에 놀랐어요. 계약 조건은 각자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밥상에 앉아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낯선 냄새에 처음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맛봤어요. 그 순간 입안에 퍼지는 깊은 맛에 눈이 커졌습니다. 짭조름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너무 좋았어요. 맛있어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재민 씨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너무 짧아서 놓칠 뻔했지만 분명히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은 계약에 없었는데. 다음 날 재민 씨가 출근하고 혼자 집에 있을 때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놀랍게도 다양한 반찬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모두 재민 씨가 만든 건가요? 계약 결혼을 한 남자가 이런 요리 실력을 숨기고 있다니.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어요. 제가 필리핀 페소만 알지 한국 돈은 잘 몰랐거든요. 계산대에서 얼마를 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5만 원이요.
직원이 말했지만 어떤 지폐를 내야 할지 몰라 손이 떨렸어요. 그때 뒤에서 누군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재민 씨였어요.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모양이었죠. 그는 조용히 지폐를 꺼내 계산했습니다. 감사해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습니다. 한국 돈 구분하기 어렵죠. 재민 씨의 목소리에 비난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는 듯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재민 씨가 들어줬습니다. 말없이 걷는 그의 옆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날 저녁 제가 필리핀 음식을 해봤습니다. 재민 씨의 된장찌개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아놉시 시니강이라는 신맛이 나는 고기 요리였어요. 드셔보세요.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재민 씨는 망설임 없이 한 입 먹었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더니 맛있네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새댁이라 부르며 김장 체험에 초대했을 때도 놀랐습니다. 처음엔 혼자 가려 했지만 재민 씨가 같이 가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김장은 생전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어요. 아주머니들 사이에서 서툰 솜씨로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손이 빨갛게 얼었지만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 새댁 솜씨가 좋네. 아주머니들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김장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재민 씨가 물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한국 문화가 너무 멋져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재민 씨의 얼굴에 다시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에게 점점 마음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건 계약 결혼이에요. 감정을 갖는 건 규칙 위반이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신 차려, 세실리아. 이건 연극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은 이미 다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 손자의 돌잔치에 초대받았어요. 처음으로 박재민의 아내로서 공식 석상에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긴장되고 설렜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있으면 됩니다. 재민 씨의 말에 놀랐어요. 제 마음을 읽은 듯 했거든요. 돌잔치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렸습니다. 낯선 외국인 신부가 마을에 온 건 처음이었나 봐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재민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아 팔짱을 꼈습니다. 너무 놀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계약 내용에는 없었던 행동이었거든요. 우리 아내예요. 재민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했어요. 우리 아내라는 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연기인데도 너무 진짜 같았어요. 어디서 왔어요? 한국 음식은 적응됐어? 우리 재민이랑 어떻게 만났어요? 질문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재민 씨가 대신 대답했어요. 필리핀에서 왔어요. 요리 실력이 뛰어나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고 있죠.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마치 진짜 자랑스러운 남편 같은 어조였습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재민 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연기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재민이 좋은 신부 만났네. 예쁘기도 하고. 할아버지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재민 씨의 귀가 빨개졌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라 놀랐습니다. 수줍음도 탈 줄 아는 사람이었군요.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민 씨가 물었어요. 힘들진 않았어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었거든요. 게다가 재민 씨의 팔짱을 끼고 있는 동안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재민 씨가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 병을 꺼냈어요. 마실래요? 한국 전통 술인데.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함께 막걸리를 마셨어요. 달콤하고 톡 쏘는 맛이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한 잔, 두 잔.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재민 씨는 왜 계약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평소보다 대담해졌거든요. 재민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너무 압박하셔서요. 하지만 아직 제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궁금했습니다. 가구 만드는 일이요. 아직 배우는 중이라 수입이 적지만 재민 씨의 목소리에 열정이 느껴졌어요. 멋있네요. 손재주가 좋으신가 봐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재민 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가슴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계약 결혼인데? 이렇게 두근거려도 괜찮을까요? 세실리아 씨는요? 한국에서 꿈이 뭐예요? 재민 씨가 물었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게 꿈이에요. 한국어를 더 배우고 자격증도 따야 하지만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와드릴게요. 재민 씨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오늘 저는 연기를 했지만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나 진짜 신부인 척 해버렸어. 이 감정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결혼 3개월째 저희 집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재민 씨가 준비한 따뜻한 물 한 잔이 제 방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자 분명 의도적인 행동이란 걸 알았죠. 고마워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재민 씨는 별거 아니에요 라고 짧게 대답했지만 귀가 빨개졌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재민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자주 만들었고 그의 작업실을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계약에는 없는 일들이었죠. 하지만 왠지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창문 밖으로 비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재민 씨가 아직 들어오지 않아 걱정됐어요. 우산도 안 가져갔거든요. 문득 아침에 기침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었나 봐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달려갔어요. 재민 씨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걱정되어 물었습니다. 네. 그냥 조금 추워서.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어요. 열이 있어요. 옷 갈아입고 누우세요. 죽 끓여줄게요. 재민 씨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제야 제가 너무 나서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행동은 계약에 없었는데.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재민 씨가 말했지만 기침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제 고집을 꺾을 순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쌀죽을 끓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셨던 방법을 떠올리며 다진 생강과 마늘을 넣었어요. 아랫목은 따뜻하게 데워뒀습니다. 재민 씨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침대에 누운 재민 씨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항상 든든해 보이던 그 사람이 지금은 너무 약해 보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죽 먹어요. 좀 나아질 거예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어 그의 입가에 갖다 댔어요. 재민 씨는 말없이 죽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다 먹고 나서야 맛있네라고 짧게 말했어요. 그 한마디가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방을 나오려는데 재민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고마워요, 세실리아.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밤새 재민 씨의 열이 내릴까 걱정되어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두세 번 그의 방에 들어가 이마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무렵에야 열이 조금 내렸어요. 새벽에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거실 탁자에 놓인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민 씨와 한 여자가 다정하게 찍힌 사진이었어요. 여러 장의 사진 속에서 그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데이트 사진, 여행 사진,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는 사진까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재민 씨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건 진짜 사랑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진첩을 덮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계약 결혼이란 걸 알면서도 어느새 진심이 되어버린 제 마음이 미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재민 씨는 많이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본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으니까요. 무슨 일 있어요? 재민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건조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 계약에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째 계속되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일부러 재민 씨를 피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을 때면 숨이 막힐 듯 했거든요. 계약 결혼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밖에 나가서 동네를 걸었어요. 처음엔 낯설던 시골 풍경이 이젠 친숙해졌습니다. 텃밭에서 일하는 할머니들, 좁은 골목길, 장독대가 있는 마당. 모두 제 마음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세실리아 어디 가니? 김치전을 나눠주셨던 옆집 할머니가 부르셨습니다. 그냥 산책 중이에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이 안 좋구나. 무슨 일 있니? 재민이랑 싸웠어? 할머니의 질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말을 채 잇기도 전에 할머니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사는 게 다 그래. 부부는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너무 마음 쓰지 마. 할머니의 손길이 어머니처럼 따뜻했어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 솔직하게 물어봐야겠다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사랑하는지. 문을 열자 재민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봤던 그 사진첩이 들려 있었어요. 제 시선을 알아챘는지 재민 씨가 말했습니다. 이거 보셨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네. 죄송해요. 몰래 봐서. 괜찮아요. 어차피 언젠간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 재민 씨가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이 여자는 제 대학 동기예요. 3년 정도 사귀었고 결혼까지 생각했죠.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재민 씨는 계속 말했어요. 작년에 헤어졌어요. 그녀는 유학을 가길 원했고 저는 이 마을에서 가구 공방을 열고 싶었거든요. 서로의 꿈이 달랐던 거죠. 아직도 사랑하세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재민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건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그냥 사진첩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안도감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엉뚱한 오해를 했군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일어난다는 건 제가 정말 재민 씨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세실리아 씨, 왜 최근에 저를 피하세요? 재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한다고? 그건 우리 계약에 없었는데. 계약 연장. 안 하겠다는 거죠? 재민 씨의 목소리가 슬프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계약 연장? 맞아요. 우리의 1년 계약 기간이 반이나 지났네요. 곧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재민 씨는 한숨을 쉬더니 일어났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으니까. 그날 밤 베개를 껴안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팔리핀으로 돌아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지? 다음 날 아침 재민 씨가 출근하기 전에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재민 씨는 계약 연장하고 싶으세요? 재민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저는 계약이 아니라 진짜가 되면 좋겠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건가요? 진짜? 무슨 의미일까요? 하지만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재민 씨는 서둘러 출근했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낯선 중년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여자분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너가 세실리아구나. 사진보다 훨씬 예쁘네. 순간 당황했어요. 사진? 어떤 사진? 그때 남자분의 눈매가 재민 씨와 닮았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설마 저희가 재민 부모예요. 깜짝 방문해서 미안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민 씨 부모님? 우리 결혼이 계약이라는 걸 아시나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부엌에서 떨리는 손으로 차를 준비했어요. 재민 씨에게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오셨어요. 어떻게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거실로 차를 가져가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 괜찮아.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가 미안하지. 재민 씨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이 재민 씨와 똑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예쁘네. 재민이가 사진 보여줬을 때부터 빨리 보고 싶었어. 어머니의 말씀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재민 씨가 부모님께 제 사진을 보여드렸다고요? 필리핀에서 왔다며? 한국 생활은 어때? 아버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행복한 척해야 할까요? 처음엔 많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정이 들었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재민이가 잘해주니? 그 녀석이 표현을 잘 못해서 걱정했는데.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네, 잘해줘요. 말은 별로 안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두 분 다 안심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또 한편으론 진실이기도 했거든요. 재민 씨 어머니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이거 엄마가 직접 만든 김치야. 재민이가 엄마 김치 좋아하거든. 손으로 직접 담그신 김치를 받으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어머니의 정성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말했어요. 재민 씨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필리핀 가족들은 잘 지내니? 보고 싶겠다. 문득 눈물이 났어요. 맞아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1년 넘게 못 봤거든요. 네, 다들 잘 지내요. 가끔 영상통화해요. 다음에 우리 집에도 놀러와. 같이 밥 먹자고. 어머니의 따뜻한 초대에 감동했어요. 계약 결혼인데도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시다니. 저녁 무렵에 재민 씨가 돌아왔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지만 금방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맞이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녁 식사는 부모님이 가져오신 반찬들로 풍성했어요. 함께 밥을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 같았어요. 밤늦게 부모님은 귀가하셨고 저희는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부모님께 우리 관계에 대해 말씀 안 하셨네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재민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네, 말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거짓말처럼 느껴졌을 텐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재민 씨가 설거지를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세실리아 씨가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 듣고 있었는데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재민 씨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계약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내다 보니 계약 이상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제가 세실리아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재민 씨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우리 진짜 결혼해 볼래요? 재민 씨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민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자발적인 스킨십이었어요. 네, 진심입니다. 세실리아 씨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이 안 돼요. 저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재민 씨를 좋아해요. 계약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진짜 마음이 생겼어요. 재민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웃음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진짜 신부가 되어주세요, 세실리아. 재민 씨가 내 이마에 부드럽게 입 맞췄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계약 결혼은 진짜 사랑으로 변했어요. 가짜였던 시작이 진짜 행복의 문을 열어준 거죠. 우리의 결혼 계약이 끝나가던 날 재민 씨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어요. 평범한 은반지였지만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이건?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진짜로 결혼식 올려요. 이번엔 계약이 아닌 진짜로.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짜로 시작한 결혼이 어느새 진짜 사랑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재민 씨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장식도 비싼 드레스도 없었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셨어요.
김치전을 나눠주시던 할머니는 직접 담근 장아찌를 결혼 선물로 주셨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함께 잔치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실리아,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 다 됐네. 할머니들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습니다.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낯설었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재민 씨는 한복을 입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예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필리핀에 계신 가족들은 영상통화로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딸아, 네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구나. 재민 씨의 부모님은 저희에게 작은 땅을 선물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함께 꿈을 키워나갈 터전이란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결혼식 후 1년 저희 생활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젠 마을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도 중급까지 통과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는 대화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죠. 세실리아 선생님 덕분에 요즘 허리가 훨씬 낫네. 돌봐드리는 할머니의 말씀에 보람을 느꼈어요. 재민 씨는 자신의 꿈을 이뤘습니다. 작은 가구 공방을 열어 직접 디자인한 가구들을 만들고 있어요. 처음엔 손님이 없어 걱정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주문이 밀려 밤늦게까지 작업할 때가 많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재민 씨가 종종 말합니다. 세실리아가 없었다면 이 꿈을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SNS에 필리핀 며느리의 한국 생활이라는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일상과 배운 문화, 음식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필리핀 친구들을 위해 시작했는데 어느새 팔로워가 수만 명이 되었어요. 이 김치찌개 레시피 정말 좋아요. 덕분에 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어요. 세계 각국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과 필리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뿌듯해요. 가끔은 마을회관에서 필리핀 요리 클래스도 열고 있습니다. 아놉시, 시니강, 레촌 같은 필리핀 요리를 소개하면 할머니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다음엔 그 맛있는 판sit 만들어주렴. 할머니들은 이제 필리핀 음식 이름도 외우셨어요. 재민 씨와 저는 이제 작은 텃밭도 가꾸고 있습니다. 한국 채소와 필리핀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키운 채소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마치 저희 부부처럼요. 올해 봄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필리핀에 계신 어머니와 언니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어머니는 저희 집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가족들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동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진짜 고향이 되었으니까요. 어머니는 한국 음식 만들기에 흥미를 보이셨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배운 된장찌개 끓이는 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부엌에서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두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민 씨는 어머니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작은 장신구함이었죠. 어머님의 특별한 장신구들을 보관하세요.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말하는 재민 씨의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몰래 영어를 공부했나 봐요. 이제 저희 집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쳐요. 가짜로 시작한 결혼이 가장 진실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동네 아이들을 위한 문화교실도 시작했어요. 필리핀 동화를 들려주고 전통춤을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며 자라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선생님, 다음에는 필리핀 말도 가르쳐주세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재민 씨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재민 씨가 저를 마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엔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촛불이 반짝였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 테이블을 재현한 거였죠. 기억나요? 우리의 시작을. 재민 씨가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는데.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재민 씨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세실리아, 평생 함께 해주세요. 당신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에요.
새로운 반지를 끼워주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짜로 시작했던 관계가 이렇게 진실한 사랑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가짜 신부로 왔지만 이제는 진짜 아내가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찾은 진정한 사랑, 그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짜로 시작된 결혼이 진짜 사랑으로 바뀌는 과정, 서로 다른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모습을 느끼셨길 바랍니다. 사랑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세실리아가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처럼요. 문화는 달라도 진심은 통한다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